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아 5차시인가요? 5차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벡터는 지난 시간으로 일단 기본적인 내용 설명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에 대해서 문풀을 조금 촬영을 할까, 아니면 이제 진도를 좀 더 나가볼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하고 공간 도형에 대해서 약간 맛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말 단원이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모르죠. 중간 범위가 공간 도형 일부분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를 합쳐버리면 양이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될 거니까 중간고사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끊길지는 현재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간 도형에 대해서 어렵게 딥하게 들어가진 않더라도 마플 수준에서 내용 정리 좀 간단한 것만 해서 그걸 바탕으로 마플 수준에서는 큰 어려움 없게끔 한 바퀴를 이제 일순환 하는 과정을 거치면 상대적으로 이제 학교가 어떻게 일정이 짜이더라도 우리가 좀 대응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도형에 대해서 길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요. 정말 길면 3주 정도 진행을 할 거고, 가급적이면 한 2주차 정도로 끝내는 아주 좀 라이트하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제를 제시할 거냐면, 벡터에 대해서 까먹으면 안 되잖아, 맞지? 벡터에 대해서 뭐 가령 이제 부교재가 됐건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뭐 좋은 문제지 많잖아. 자이스토리 같은 거 좋은 문제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과제로 제시해서 그거를 뭐 제가 풀어줄지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질문을 받을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공간 도형에 대해서 마플로서 정사형 직전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 동영상이 좀 짧게 나오면 제가 이제 벡터에 대한 문풀까지 좀 진행을 해드릴 거고, 이 영상이 길게 나오면 그냥 공간 도형만 촬영을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공부하고 대표 유형과 이제 왕주중 정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벡터 과제로 나가는 거 개별 질문 받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간 도형에서 기억해야 될 거 필수 요소들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거를 내가 문풀에서 어떻게 좀 적용하는지까지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프린트를 원래는 개념 프린트를 나눠 드리는데 일단 뺐어요. 왜냐하면 여기 너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는 게 좀 별로라서 그냥 바로 마플로서 진행을 할 거고, 대신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른 데다가 연습장에다가 뭐 필기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대충 연습장에 필기를 해두거나 그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인 문제가 딸려 있는 것은 제시하지 않고 우리 교재 자체를 그냥 마플 베이스로 가도록 하겠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마플의 유형 1번부터 한번 같이 볼 건데, 유형 1번을 보시면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할까 해. 거기 있는 그 마플 유형 1번을 보면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띵띵띵띵 한 4가지쯤 있어. 일단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준비해 두시고 거기다 좀 필기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 마플에는 4가지로 썼는데 많게 기억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딱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로 한번 정리하고 그림으로 한번, 글로 정리하고 그림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점이라고 쓰세요. 세 점. 높아심에 이 얘기만 좀 하고 갈게. 혹시 결정 조건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결정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할게요. 여러분, 그 직선의 결정 조건은 점 몇 개입니까? 2개예요. 그 이유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 더하기 n으로 생겨 먹어서 m 값과 n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 두 개가 필요한 거겠지. 그런 식으로 결정 조건이라 생각을 하면 돼. 한마디로 많이 나오면 안 되고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딱 하나 직선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단서가 몇 개 필요합니까? 라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직선에서 세 점을 줬을 때는 그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안 존재할 수도 있거든. 가령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단 말인 거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뭐 원 같은 경우는 결정 조건이 뭘까요? 서로 다른 세 점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직선에 있는 세 점은 제외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정 조건이라는 거는 약간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유일무이. 유일무이. 즉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 힌트가 몇 개 필요합니까? 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세 점이 있을 때는 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딱 하나로 픽스가 된다 이거지 뭐. 네 점을 지나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령 이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책상면 안 보이네. 그럼 내가 이제 프린트를 들지 뭐. 프린트 위에 내가 이렇게 세 점을 딱 잡았어. 띵띵띵. 그 다음에 프린트 밖에 있는 점 하나를 딱 잡았어요. 이렇게 1, 2, 3, 4. 요 네 점을 지나는 평면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네 점을 잡았을 때는 그 네 점을 지나는 평면이 하나로 픽스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개라고 하는 거야. 두 개가 있을 때는 그 두 개를 지나는 평면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결정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냥 세 점은 아니라는 느낌이 좀 왔을 것 같아. 그냥 세 점이 되면 안 되고 일직선상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 얘기까지 좀 적어줄게요. 단 일직선 상 있지 않음.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딱 잡았을 때는 평면이 하나로 픽스가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보통 평면은 알파라고 많이 쓰거든. 뭐 그다음 뭐 베타, 감마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지. 평행사변형 아니에요. 약간 책상면처럼 좀 생각하시면 돼. 거기에서 점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 개를 잡았어. 점은 뭐라고 쓰나? 보통 A, B, C라고 많이 쓰잖아. A, B, C. 점 A, B, C를 지나는 평면이 알파 하나로 픽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거를 설명할 때 어떤 예시를 되게 많이 드냐 그러면 책상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책상면이 이렇게 있을 때 책상의 다리는 몇 개가 붙어 있습니까? 네 개가 붙어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다리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다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리가, 네 번째 다리가 존재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뭐 만약에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서 각각의 길이가 만약에 10cm씩 10cm? 1m는 좀 되지 않나? 1m. 어쨌든 이게 1m씩 돼 있어야 돼. 100cm라고 쓸까? 100cm. 모든 책상 다리가 100cm씩 되어 있었어. 100cm 이렇게 100cm 100cm. 그러면 이제 당연히 책상이 움직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네 점이 한 평면상에 존재를 했으니까 네 점이 이런 식으로서 A, B, C, D 바닥에 있는 면하고 딱 맞게끔 네 점이 존재했다 이 말인 거지. 근데 이걸 쓰다 보면 뭐 고무 파킹이 떨어지든지 뭐 한쪽 다리가 날든지 뭐 그런 일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놈이 예를 들어서 98cm로 좀 짧아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요 길이가 약간 좀 짧아졌어.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이 세 명이 지면하고 맞닿으면서 평면을 하나 만들어내겠지. 그 평면에는 얘가 붕 떠 있어서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은 이 세 명이 만들어내는 평면이 있을 거야. 책상이 약간 비스듬해지면서. 그럼 얘는 그 순간에 살짝 치면 위로 올라가면서 그 바닥면하고 맞닿지가 않겠죠. 그런 식으로서 이 세 명이 만드는 평면에는 또 얘가 이제 붕 떠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거야. 즉 바꿔 얘기하면 이 네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이 몇 개 존재하기 때문에 4C 3개가 존재한다. 이 말이면 4C 3개. 그러니까 4C 3개만큼 이제 이렇게 기울이고 덜컹덜컹 이렇게 네 가지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책상 다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요까지는 좀 납득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책상 다리를 몇 개로 만들면 가장 좋을까? 3개로 만들면 사실 가장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생겨서 책상 다리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상상이 좀 가능하나? 이런 책상 다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뭐 100cm, 100cm, 100cm 해가지고 이제 공장 상태에서 아주 안전한 이제 책상이 있었을 거야.
여기에서 고무 파킹이 빠지고 뭐 난리 부를 수가 펼쳐져서 얘가 100cm, 99cm, 98cm가 되더라도 얘가 약간 기울어져 있을 뿐인 거지 절대 덜컹덜컹 거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책상 다리로서 좀 기억을 하면 되겠네. 책상 다리가 5개가 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책상 다리가 6개가 되면 아주 높은 확률로 당연히 하나만 약간 좀 길이가 바뀌더라도 덜컹덜컹 엄청나게 많은 평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좀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자, 1번 설명은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설명은 뭐냐면, 요 그림상에서 좀 바로 가도록 할게. 여러분들이 이제 A하고 B하고 이어버리면 직선이 하나 결정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직선과 한 점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B하고 C하고 이렇게 그냥 편의상 B하고 C하고 이으면 이런 식으로 보통 직선은 LMN으로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L 이렇게 이제 BC 그 다음에 외부점 A 이런 식으로 있으면 평면이 하나 결정이 된다. 여기서 파생해서 좀 기억하시면 돼. 당연히 이 점은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직선 밖에 있어야 돼? 직선 밖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단 직선 밖의 한 점. 기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에서 BC를 잡아서 L이라는 직선을 만들어낼 거고 AB를 잡아서 M이라는 직선을 만들어낼 거예요. 한마디로 직선 몇 개로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2개로 결정할 수가 있다. 두 직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 두 직선이 한 평면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두 직선이 만약에 일치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일치하면 안 되겠지?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꼬이게 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써놔. 단, 꼬인 위치가 아닌 두 직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일치하는 두 직선은 다루지가 않아요. 두 직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평면에서처럼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거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니지. 평행이 아니고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따가 볼 건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치한다는 제한 상태에서 그냥 한 점에서 만납니다. 평행합니다. 꼬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다룰 거거든. 그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꼬인 위치에 있는 것만 제외해주면 한 평면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아마 마플에서는 얘를 그냥 두 가지로 더 늘어뜨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늘어뜨렸냐? 평행한 두 직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래서 얘가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우리는 세 가지로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배웠고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올까? 문제는 좀 재수가 없어요.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나올 거냐면 경우의 수처럼 나올 거야.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 말인 거지. 예를 들면 다음 직육면체가 존재하는데 직육면체에서 1번 점과 2번 점과 3번 점과 4번 점과 5번 점을 가지고 평면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를 토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인 거지. 약간 경우의 수 문제가 돼버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1번에서 보다시피 저기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를 때마다 평면이 하나씩 발생하는 거니까 조합을 써서 답은 몇 개가 나온다? OC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OC 3개가 나온다. 근데 스톱, 왜 스톱했습니까? 여기 위에 있는 1, 2, 3, 4 같은 경우는 이 3명을 잡아도 위에 있는 평면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 있는 3명을 잡아도 위에 있는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같은 평면을 너무 많이 카운팅 했겠지. 그러니까 그거 수정하는 작업을 좀 해야 돼. 어떻게 수정할까? 여기에서 잡아내는 거 일단 다 버리고 하나로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4개 중에서 3개 잡은 거 다 갖다 버리고 걔를 한 개로 정정하는 이런 작업까지 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평면상에 점이 4개 존재했기 때문에 좀 넘치게 오버 카운팅이 될 수가 있다 이거지 뭐. 그거 외에는 뭐 제해줄 게 없는 것 같네. 그래서 마플 풀어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가 유형 1번과 유형 2번 정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따가 좀 풀어보자, 알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잘 필기해놨다고 믿고 넘어가서 이제 마풀 기준으로 유형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꿀팁이죠. 이렇게 정체 구간에는 사람들이 다 이제 1차선으로 가야 된다는 착각을 하는데 4차선, 한마디로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을 좀 준다 이거지. 직진할 거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듯한 뉘앙스. 보이잖아. 왼쪽에 다 막혀있는데 시원하게 가잖아. 시원하게. 왼쪽에 다 막혀있지만 이쪽은 시원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느낌이 한 3차선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차선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4차선. 3차선 빠른 것 같았죠? 지금 잘 보세요 한번. 3차선이 지금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차선은 계속 가잖아요. 계속.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도직선의 위치 관계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전에 첫 번째 괄호에도 기억해야 될 게 결정 조건 팍팍팍 세 가지가 있었죠. 도직선의 위치 관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아까 전에 운을 살짝 띄운 것 같아. 일치하는 거는 빼고 아까 뭐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평행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꼬인 위치에 있다. 그림으로 좀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L과 M에 대해서 평행하다,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려두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 여기다 쓸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L과 M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쪽에 L 쓰시고 여러분들이 약간 관통해서 지나가는 느낌을 적당히 구현해 내시면 좋겠다. 됐다. 자, 그래서 토탈 세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하다,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세 번째는 꼬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좀 잘 들어서 필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좀 있어. 1번 뭐 써? 이렇게 평행하다, 2번 한 점에서 만난다, 3번 꼬인 위치. 여기서 둘둘씩 약간 커플이 발생을 해요. 한마디로 이제 1번하고 3번에 공통점이 존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표시해보자. 1번과 3번을 딱 묶어서 얘네들만 갖는 2번을 왕따시키는 거야. 2번은 갖지 못하지만 1번과 3번이 공통적으로 갖는 성질이 뭐냐? 교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나지 않는다. 별거 없죠. 그렇게 필기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여기 있는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3번을 왕따시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둘이가 갖는 성질. 3번은 갖지 못하고 1, 2만 갖는 성질이 있어요. 그거는 한 평면에 존재한다. 한 평면에 존재한다. 한 평면에 존재합니다.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왜냐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걸 풀게 된단 말이야. 다음 도직선은 1번 조건일까요? 2번 조건일까요? 3번 조건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뭐 딱 보니까 선생님 그냥 꼬인 위치인 것 같은데요? 라고 풀면 소수정에서 빵점을 맞겠지. 너희들은 이 두 직선이 왜 꼬인 위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한 평면에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꼬인 위치 맞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야. 다시 두 직선이 왜 한 점에서 만납니까?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한 평면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1, 2번 남겠지. 거기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 좀 어이없네. 그런 식으로 2번을 설명해야 되고, 1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 1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평면상이 존재하면서 교점이 안 생깁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지 인정을 받는 상황인 거다. 그냥 평행하잖아요.
그냥 꼬인이 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지. 빨간색의 논리로 3명 중에 2명으로 압축하고 2명 중에 하나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노란색의 논리로 3명 중에서 2명만 남긴 상태에서 둘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이거지 뭐.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3번을 가장 많이 좀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 근데 팁을 좀 잘 들으세요. 점을 몇 개를 잡길 바라냐면 여러분들한테 4개를 잡길 바래. 잘 들어. 점을 지금 꿀팁 들어가는 거야. 꿀팁. 꿀팁 이렇게 써. 꿀팁. 점을 몇 개 잡는다? 점을 4개 잡자. 4개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L에서 2개, M에서 2개 잡을 거예요. L에서 2개, M에서 2개.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잡아라는 이야기인 거야. L에서 2개, M에서 2개 이렇게.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잡아. 여러분들이 L에서 2개를 잡고 M에서 2개를 잡으면 뭐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얘도 마찬가지로 2개씩 잡아서 1번, 2번, 3번, 4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나? 여기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를 3개를 딱 잡아. 4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 뭐가 발생했을까요? 평면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면 평면이 발생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 4개 중에 3개 잡았으니까 한 명 왕따 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왕따 된 점. 마지막 점이 여기 있는 평면. 편의상 이 평면을 평면 알파라고 하죠. 마지막 점이 평면 알파에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좀 해주세요. 꿀팁이니까 잘 필기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 거야. 한마디로 여기서 1번, 2번, 4번을 딱 잡으면 평면 하나가 딱 펼쳐질 거고 거기에 과연 3번이 놓여져 있냐 없냐를 고민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여기에서 1번, 2번, 4번을 잡고 3번이 그 평면상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1번, 2번, 4번을 잡고 그 평면에 3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주 빠르게 이 3가지 중에서 과연 얘가 될지 나머지가 될지 빠르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얘를 가장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얘 3번과 1, 2번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으면 얘가 나왔을 때 둘이 구분하는 건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가 않거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이쪽에 앵글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얘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 쌤은 기초적인 걸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도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야. 가장 유명한 도형 뭐가 있을까? 정사면체라는 도형이 있겠죠. 그래서 정사면체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사면체 그릴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니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지. 뭐 중점을 잡았어. 이쪽이 이제 AB의 중점을 잡을 거고, 마찬가지로 AB의 중점을 잡을 거고 각각의 이제 중점을 한번 다 잡아보자. 뭐 AB의 중점 잡아서 뭐 대충 M이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BC의 중점 잡아서 N이라고 한번 해보고 CD의 중점을 잡아서 뭐 L이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잡아볼까? 이쪽에 BD의 중점을 잡아서 L, M, N, O라고 할까요? O 됐다. 잘했네 얘들아. 그럼 뭐 질문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 MN 직선과 여기 있는 OL 직선 이렇게 있어. 요 직선 MN과 OL은 무슨 관계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인 거지. 선생님 너무 쉽잖아요. 얘네들 그냥 꼬인이 치잖아요. 왜?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멋지게 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지. 점을 다 잡아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점 1번 점 잡고 여기 위에 있는 점 2번 점 잡고 여기에 3번 점 잡고 여기에 4번 점을 잡아. 점 4개를 잡습니다. 각 직선당 2개씩 2개씩을 잡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3개를 딱 지정을 합니다. 3개를. 가령 여러분들이 2, 3, 4번을 지정했다고 쳐. 2, 3, 4를 지정하는 순간 바닥 평면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 그 바닥 평면에
1번 점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로서 결정을 하겠다 이거지 뭐. 1번 점이 그 바닥 표면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안 존재하죠? 따라서 꼬인 위치다. 그림은 훨씬 더 앞으로 어려워질 예정인 거예요. 여기 있는 파란색 꿀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 관계를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아마 유형 3번과 뭔가 끝이네. 유형 3번인가? 그렇네요. 뭐 어쨌든 간에 직선의 위치 관계 살짝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맞춰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유형 3번 일단 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벌써 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좀 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럼 유형 3번까지 일단 설명을 드린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내가 원하는 좀 순서가 아니라서 순서 좀 바꿔서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화면 차들이 들어오잖아요. 별거 없어요. 다 넣어줘 그냥. 제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 다 넣어줘도 두려울 게 없다. 갓길 너희들 그렇게 올라가서 들어가면 안 되지. 왼쪽 가잖아 봐봐. 오히려 3차선이 끔찍한 곳이야. 애들 저기 다 몰리거든.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들어오네. 바로바로 들어가야지. 저렇게 색치기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저는 뭐 반대합니다.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세요. 바짝 붙여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더 맞는 것 같아. 생각해 봐봐. 자, 1번이 뭐였니? 평면의 결정 조건. 그럼 모든 교과서에 다 이제 1번으로 나와 있어. 그럼 2번에서 위치 관계에 있으면 위치 관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진행하는 게 순서상으로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번에서 위치 관계 할 거고요. 4번에서도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예고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설명하면서 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버무려질 수밖에 없어. 칼같이 이게 잘라지지 않는단 말인 거지. 여기에서 딱 칼같이 이렇게 경계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면서 조금 딴 이야기 살짝 들어가고 요거 설명하면서 조금 더 딴 이야기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점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마풀하고 완벽하게 내가 조금 유형을 맞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가 또 몇 개 있나? 3개 있어요, 3개. 지금 뭐 우연의 일치인가? 1번도 떠올려야 되는 게 틱틱틱 한 3개 있었어. 평면의 결정 조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3가지 있었잖아.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도 3가지가 있습니다. 오, 기억하기 너무 좋아.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역시나 그림으로 좀 표현을 드리겠어요. 포함된다, 평행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그럼 해봐봐.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L이 알파에 포함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평행하다로 하면 되지.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붕 떠 있는 거. 기본적으로 만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은 타이틀을 쓰세요. 포함된다. 평행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필기하기 예쁘게 1번 포함된다. 2번 평행하다. 3번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여기에서 제가 그냥 3가지 있어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던지도록 하겠어요. 지금 하는 게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좀 뜸을 들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요한 거 할 때는 약간 좀 뜸을 들여줘야 돼.
조금 더 뜸을 들여줘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막, 선생님 지금 이렇게 뜸 들이면서 뭐 할지 생각하는 거 아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뜸을 좀 들여야 된다. 자, 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서, 요놈,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있잖아. 그 한 점에서 만난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각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전에 각에 대한 이야기 한다 그랬는데, 됐어. 하는 김에 해. 각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인 거지. 아직 각을 재는 걸 어떻게 재는지는 잘 모르잖아. 어쨌든 간에 얘네 둘에 대해서 각을 재는 방법이 존재할 것 같아. 그 나중에 약속을 좀 하고요. 이 둘에 대해서 각을 잴 때 그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각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점에서 만날 때 L하고 알파하고 이루는 각. 얘네들은 각을 잴 게 없어. 딱 봐도 뭐 그냥 영도라는 느낌인 거잖아.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각을 잴 수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각이 몇 도일 것 같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right angle 줄여서 R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게 몇 도입니까? 맞아요. 90도예요. 90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요 3번에서 그 중에서도 수직으로 만나는 조건을 따로 빼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이거지 뭐. 되겠죠? 직선과 평면이 수직으로 만날 때,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 이거를 이제 언제 설명해야 될지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3번에 끼워서 팔아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좀 약간 중요한 거 이제 딱 던질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 될 때. 그럼 그림부터 하나 그려놓으면 좋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알파 평면 그려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직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자, 그럼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정리. 선생님 둘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 맞죠? 아니, 다 기억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야 된다.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아예 빨간색 테두리를 박아놓고 출발해야 되겠어. 딴소리 못하게. 됐어. 가장 중요하다는 뉘앙스를 충분히 풍겨드린 것 같습니다. 뜸을 들여야 돼. 뜸을 들여야지 너희들이 기억을 하지. 내가 대충 설명하면 수업 다 듣고 나서 멍하단 말이지.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거 빨간색 표시를 좀 했습니다. 선생님 자꾸 몰라서 생각하느라고 이제 뜸 들이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약간 짜증나지 지금. 점점 뜸 들이니까. 자, 할게요 여러분. 그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라 그러면 정의가 뭐가 되냐면 알파 위에 존재하는 직선이 한 개 있겠니? 겁내 많겠니? 겁내 많아요 일단은. 알파에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존재할 거야. 인정?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 every 직선을 다 가져옵니다. 알파 위의 모든 직선. 걔네들을 잡아서 일일이 각을 다 쟀을 때 L하고 수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 직선 L과 수직이다. 정의야, 정의. 한마디로 수학 사전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는 이야기를 딱 펼치면 정의가 알파의 every 직선과 L이 수직이다. 그렇나 보다. 근데 사람이란 거는 모든 거를 수직인 거를 밝힐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어떻게 다 밝히니? 직선이 카운트가 돼야지 카운팅을 하지. 저기 알파 위에 있는 직선은 무한계인데 그 무한계를 일일이 잡아다가 내가 직선 L하고 수직인 거를 밝힐 수가 없잖아. 정의는 그렇다 쳐도 내가 밝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좀 간추렸어. 물론 이거 간극. 얘를 간추려서 만들어낸 요 간극. 증명이 필요하겠지? 그거 복잡하니까 살짝 패스할 거야. 그 증명은 마플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쟁이에도 있고 학교 시험에서는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아마 이용찬 쌤이라면 학교에서 다룰 것 같기는 해. 지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복잡해. 막 합동 해서 쓸데없이 너무 복잡하게 진짜 지저분하게 하는 거거든.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요. 결론만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아까 전에 쌤이 평면의 결정 조건은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이 뭐였니? 평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직선이 몇 개 필요했었어? 2개 필요했었지. 두 놈하고 수직인 것만 보이는데 알파 위에 두 직선 그거하고 L하고 수직이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3번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서 라이트 앵글 90도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고 네모 박스를 친 상황입니다. 맞죠? 정의는 뭔가 이놈하고 그 평면에 있는 에브리 직선하고 수직인 걸 밝혀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평면을 결정하는 거는 직선 몇 개만 가지고 증명할 수 있다? 2개만 가지고도 증명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평면을 결정하는 거는 두 직선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두 놈하고 수직인 걸 밝히면 모든 놈하고 수직인 걸 밝힌 거랑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증명하고 싶다면 좀만 기다리세요. 기만할 때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요거는 양 사이드로 되게 많이 써요. 정의와 정리를 진짜 많이 씁니다. 보통 이거 가지고 거의 여기 마풀에 있는 문제를 거의 90% 사골 우려 먹듯이 막 써먹는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거지? 이거일 수밖에 없잖아. 이거지? 이거일 수밖에 없잖아. 이거지? 이거일 수밖에 없잖아. 이 같은 말을 가지고 내가 문제 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할 거야. 이거니까 이거고, 이거니까 이거지, 이거니까 이거지, 이거니까 이거지. 진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뜸을 많이 들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다시 한번 정사면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정사면체. 자, 예시 한번 들어보겠다. 오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나는 내용을 간추려서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던질 수밖에 없잖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할 부분이긴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정사면체 A, B, C, D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이는 빨간색 선 보이나? L이라고 하겠어. 여기 보이는 노란색 선 보이나? M이라고 하겠다. 그럼 이제 증명을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이 썰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좀 해야 되냐면 직선 L과 직선 M이 수직인 게 증명되었다. 그런 문제 나온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공간 내용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숫자 찾기도 어려운데, 답 찾기도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증명까지 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각외로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증명해 볼게. 워낙 유명한 증명이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여기 중점을 하나 잡을 거야. 빨간색 위에 중점을 하나 잡아서 M이라고 하겠습니다. M. 그러면 AM을 거면 정삼각형이니까 중선을 연결하면 당연히 수직이 되겠죠. 그걸 하나 써. AM과 L은 수직이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이해된 것 같습니다. 이해했죠?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바닥에 있는 DM도 그으면 정삼각형이니까 중선 이으면 수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DM과 L도 수직입니다. 직선 두 개랑 수직인 거 밝혔어. 직선 두 개랑 수직인 거 밝혔어. 무슨 이야기 해야 돼? 평면하고 수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얘 나오면 얘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두 직선하고 수직이면 평면하고 수직이다.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 쓰면 돼. AM, DM 그대로 써요. AM, DM 평면과 L이 수직이다. 1, 2번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해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현재 여기에 빗금친 평면하고 수직이 되었는 겁니다. 수직선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면하고 수직이다. 이제 무슨 얘기 하게? 그 평면에 있는 아무 직선을 잡아와도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빗금친 놈에 보니까 누가 존재했어? 노란색 AD가 존재했죠?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스스로 쓰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결과를 기억합니다. 정사면체에는 모서리가 토탈 1, 2, 3, 4, 5, 6, 6개가 존재하는데 꼬인 위치에 존재하는 모서리가 있어요. 정사면체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놈은 서로 몇 도 관계? 90도 관계. 예시 너무 잘 들었다. 여기 있는 세 가지 이야기, 요거 이제 증명은 조금 안 해드렸지만 세 가지 이야기 와리가리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그 예시로서 내가 증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 증명하는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조금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와는 별개로 내가 증명해드린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사면체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서로 90도 수직이다. 암기 써야지. 암기. 대박. 3번에서 벌써 오늘 수업의 키포인트를 벌써 내던졌네. 자, 그러면 쌤이 또 팁 하나 안 드리고 넘어가면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깨야 할 꿀팁 하나 좀 선사를 하겠다. 이거 아무리 시켜도 애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측은지심을 가져서 좋은 꿀팁을 알려드릴 거니까 그 꿀팁까지도 하나 오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요거 지우고 꿀팁을 조금 필기를 해드릴게요.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봅니다. 꿀팁. 목소리 왜 이러냐? 직선 L과 직선 M이 예각일 수 있습니다. 예각. 그러면 한 놈을 정사형을 빵 내려 직선 L은 그대로 두고 직선 M을 정사형 내렸어. 정사형이 뭔지는 이따가 내가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필기하세요. 직선 L과 직선 M이 있는데 예각이었어. 근데 내가 한 놈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한 놈을 정사형을 내렸어. 그러면 그 각도 예각이 됩니다. 자, 쌤은 3번 쓰기 싫으니까 여러분들은 3번 쓰도록 하세요. 둔각이면 둔각이다 라고 씁니다. 직각이면 직각이다 라고 씁니다. 3번 쓰세요. 3번 써라. 다음 이야기를 반드시 3번 쓰길 바란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지금 이 문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 있지, 빨간색 선. 그 다음 여기에는 노란색 선이 있단 말이야. 정사형이라는 거는 수선의 발을 딱 떨어뜨리는 거야. L 위에 있는 L이 지금 들어가 있는 평면이 몇 개 있어. L이 있는 평면이 이게 전방이 있는 평면도 있을 거고 L이 있는 평면이 이게 바닥면도 있을 거잖아. 그 중에서 니들이 편한 게 있어. 맞지? 바닥면이 편할 것 같아. L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거야. L을 포함하는 평면. 거기다가 수선의 발을 딱 떨어뜨려. 노란색을 수선의 발을 딱 떨어뜨리면 이 점은 어차피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 애초에 바닥면에 존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을 바닥면에 수선의 발을 딱 떨어뜨리면 무게중심에 떨어진다는 사실은 기억할 거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떨어지는지를 충분히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L을 바닥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떨어뜨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M을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는 거야. 얘를.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가 된다? 직선 M의 정사형이 된다. 직선 M 정사형. 얘네 둘이 각을 잴 게 아니라 얘네 둘이 각을 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봐봐요. 야하고 야하고 갑자기 야라 그래. 얘하고 얘하고 지금 90도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도 얼마다? 90도다. 깨알 꿀팁. 인생 살면서 도움 되게 많이 될 거야. 단 예각이 될 때는 각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얘가 60도예요. 얘도 60도입니까? No, 그건 알 수 없어. 직각만 직각인 거가 유지되는 거지. 예각은 각도가 바뀌어. 60인데 얘는 45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둔각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도인데 135도일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꿀팁을 알려드렸다. 어차피 쓰는 거는 직각일 때 주로 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들란 말이야. 정사형 또 높아 심했기 때문에 쌤이 또 친절하게 써드릴 거야. 이 정사형을 어디 내린다고? L이 포함된 평면 위로 의 정사형. 선생님들 주황색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사형 배우면 더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정사형 잘 모르면 그런가 보다. 그냥 수선의 발 엄청나게 떨어뜨리나 보다. 이 점도 떨어지고 이 점도 떨어지고 이 점도 떨어지고 이 점도 떨어지고 수선의 발을 엄청나게 떨어뜨려서 그 점들을 다 모았구나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 이야기 그냥 건너뛰기 너무 아깝잖아?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한테 약간 퀴즈격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꿀팁 잘 보신 것 같고, 그러면 언제까지 4차선으로 가야 되나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 보면 이제 4차선이 직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 4차선 자체가 곧 이제 우회해서 빠지는 도로가 나타날 거예요. 즉, 이 길로 가다 보면 직진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차선이 감소된다고 하는 거죠.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잠시 감소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직전에서 차선을 바꿔주면, 지금 바꾸고 싶잖아. 지금 3차선 가고 싶지? 참아. 저 앞에 보이는 흰색 차 보이지? 3차선 앞에 흰색 차 보이죠? 저기 보이는 이제 흰색 SUV. 들어왔네. 흰색 SUV 말고 저 앞에 보이시려나? 저 앞에 있는 저기 포터차 보이죠? 포터차. 포터차보다 내가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이거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저 이제 현대마크 있는 저 포터차가 왼쪽 3차선에 지금 보여져 있습니다. 포터하고 점점 이제 근거리를 유지할 거야. 지금 3차선으로 차선 바꾸고 싶겠지만 참어. 일단 참어. 자, 그러면 포터를 따라잡나 보겠습니다. 내 왼쪽에 지금 포터, 현대 포터 따라잡잖아요. 이렇게 지금 3차선 가고 싶지? 좀 더 참아, 좀 더 참아. 테슬라 따라잡고, 앞에 있는 1분차 도요타 따라잡고, 아반떼 따라잡고, BMW 따라잡고, 다 따라잡아. 다 따라잡아. 그럼 언제 나가냐? 조금 약간 걱정되시기도 하실 거예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 계속 가, 계속. 자,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제 차선이 줄어듭니다. 자, 그럼 언제 바꾸나? 조금 더 여유를 가지려고. 3차선에 틈이 안 보일 것 같지? 3차선에 틈이 안 보인다. 걱정하지 마세요. 틈은 항상 존재한다. 사실 지금 틈이 있어. 네, 여러분 퀴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사면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정사면체에서 이쪽에 4등분을 한번 살포시 할까 해. 윗뚜껑에서 대충 현재 이런 식의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고맙겠다 이거지. 충분히 여러분들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누구를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 4등분점의 한 점과 꼭지점을 이어서 이렇게 노란색 직선 L 하나 잡아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빨간색 점과 빨간색 점을 잡아서 이렇게 M점을 하나 가져올 거야. 그럼 질문을 딱 던지는 거지. L과 M이 이루는 각도는 예각일까, 직각일까, 둔각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정확한 각을 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확한 각을 재는 방법을 일단 미리 설명할게. 정확한 각을 재기 위해서는 저 삼각형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 삼각형. 저기 별표점 3개 잡으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무슨 말인지 알잖아. 알면서 모르는 척 하니 이 점 해가지고 삼각형 만들면 세변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잖아. 니들 마음대로 대충 1cm, 4cm, 1cm, 4cm 해가지고 이 길이가 루트 17 나왔을 거고 4cm, 4cm에서 4루트 2로 잡으면 세변 길이를 아는 거니까 각을 재는 방법은 제2 코사인 법칙 같은 걸로 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저 사이각은 예각처럼 보입니까? 둔각처럼 보입니까? 직각처럼 보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5초 주겠다. 생각해. 5, 4, 3, 2, 1. 땡! 예각이다, 예각. 아, 예각이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예각이 됩니다, 예각. 여기 있는 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L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L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지. L을 포함하는 평면 위로 여러분들은 정사형을 한번 내려봐. 이 점도 수선의 발을 위로 꽂고, 이 점도 수선의 발을 위로 꽂고, 이 점도 수선의 발을 위로 꽂으면 이 빨간색 선이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정사형이 된다 이거지 뭐. M'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네 둘이가 직각이면 얘네들도 직각인 거고, 얘네 둘이가 예각이면 얘네들도 예각인 거고, 얘네 둘이가 직각이면 얘네 둘이도 직각이 되는 거야. 어때?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루는 각이 예각처럼 보이니 직각처럼 보이니? 예각처럼 보이지. 따라서 얘네 둘이가 이루는 게 예각이니까 너희들도 예각이다. 각도는 보존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각과 실제 각은 다르지만 어쨌든 예각이다. 공간동영에 이렇게 왜곡이 많단 말이야. 여기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둔각이 아니고 생각보다는 이게 어떠하다? 예각처럼 그려진다는 이야기인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점을 ABC라고 한다면 현재 얘를 뚝 떼다가 그림을 그리면 예각처럼 그려진다. 못 믿겠는 분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 변의 길이를 4cm라고 놓고 풀어보세요. 그럼 여기 루트 17 뜨고 여기 루트 17 뜨고 여기 얼마 뜨나? 4루트 2 뜨고 제2 코사인 법칙 딱 때리면 코사인 값이 양수 값이 뜹니다. 실제로 코사인 양수면 예각인 거 맞지? 네, 쓸데없이 3번에 대해서 상당히 장황한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 이거 도움이 될 거야. 어차피 저 뒤에서 많은 부분을 또 이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중요한 이야기를 던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 3가지 있었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3가지 있었고, 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3가지가 있었고, 그 평면과 직선이 하필이면 90도로 만날 때를 출발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드린 상황이다. 문제 좀 풀면서 가면 좋은데 귀찮아요. 문제 푸는 게 빔이 있으면 좋겠어. 이 학원에 빔이 딱 있으면 나도 이제 막 신나게 풀지. 근데 쌤 같은 경우는 문제 적는 시간이 3분, 푸는 시간이 1분이에요. 얼마나 귀찮니? 문제 적는 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글씨로 풀면 이렇게 금방금방 풀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따가 손글씨를 풀 때 안 풀지는 몰라요. 견적으로 그것은 이따가 나의 기분에 달려있다. 네, 여러분 잠깐 끊고 갈까요?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